안녕하십니까. 마켓앤 센중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일인입니다. 미국 FOMC에서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국채를 매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오늘 외국인들이 사주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770을 이미 하회해서 지금 1768까지 내려왔는데요. 일단 미국과 또 어제 나왔던 중국 관련 수입이 큰 폭으로 줄고 있다는 점, 내부적으로 중국은 또 수출이 큰 폭으로 사상 최대치까지 늘었다는 점, 중국의 집값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에 긴축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다시 불거진 경기 둔화 우려, 또 중국에서 다시금 불거진 긴축 우려, 다시금 G2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과거의 사이클로 돌아간다라는 느낌이 드는 아침인데요. 지금 현재 지수와 수급 함께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300억가량 팝니다. 기관도 600억 정도 장에서 떠나가고 있는데요. 개인들이 그만큼 또 물량을 투입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인의 물량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하락 반전이 이미 된 상황으로 481포인트, 장중에 한 상승 턴을 2번이나 했었는데요. 다시금 1포인트 정도 빠져 있습니다. 코스닥은 1768까지 내려갔었다가 지금 한 69까지 약간은 끌어보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테마 쪽에서 오늘 지금 원전 테마가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는 그런 아침인데 말이죠. 자, 일단 업종별로 코스피 내에서 업종별 분위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낙폭의 가장 큰 쪽 먼저 좀 볼까요? 지수가 빠지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IT 쪽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78만 5천 원까지 내려왔고요. 삼성 SDI도 2%, 무엇보다 LG이노텍이 어제 한 3%대 정도 급반등을 해주더니만 오늘 다시 아침에만 4.5% 더 깊숙하게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기도 12만 2,500원까지 밀렸고 겨우겨우 12만 3천 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중인데요. 오늘 아침 3.5% 거의 한 4% 가까운 낙폭을 찍히고 있습니다. 삼성 테크인도 11만 원이 겨우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LG전자도 그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또 이래저래 한 2% 이상은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증권주도 오늘 분위기가 안 좋죠. 지수도 다시 빠지고 있고 FOMC 결과 나오면 1800 도달할 줄 알았지만 그렇지 못한 실망 매물들도 증권주 쪽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은행주들도 딱히 분위기가 좋은 쪽은 아니네요. 철강 금속에서도요. 고려안이 어제 4% 급등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 1% 이상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 포스코가 오늘 1% 이상 추가적으로 밀립니다. 현대제철이 그나마 좀 견조한 편인데요. 오늘 같은 약세장에서도 2,000원 정도 주당 올라서 11만 2,500원까지 찍고 있습니다. 자, 건설주도 일부 괜찮은 다른 종목들도 있어 보이는데요. 한전 KPS가 5%씩 이렇게 뛰는 것은 오늘 터키 원전 수주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GS건설, 현대건설에도 약간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나름대로 순환매는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조선선제도 한 5% 가까이나 뛰고 있네요. 화학 쪽에서 오늘 OCL가 한 2.5%나 상승을 하고 있고 LG화학도 오늘 아주 견조한 그런 편인데요. 오늘 화학 섹터도 괜찮고요. OCL 뛰는 거 보니까 태양광주 쪽도 오늘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끝으로 운수장비 쪽만 한번 확인을 해보죠. 현대중공업이 오늘 1% 이상 올라서요. 29만 1,000원, 어제 52주 신고가에 딱 와 있는데 오늘 장중에 29만 5천 원까지 찍었기 때문에 지금 위쪽 꼬리가 살짝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낙폭이 컸었던 모비스, 현대차, 오늘도 역시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네요. 네, 지금부터는 수급 특징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 한맥투자증권 상무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1,800을 위해서 에너지 비축이 이만큼 했으면 됐다 생각했는데 더 해야 됩니까? 네, 참말로 지금 투자자분들이 이제 인내의 한계점에 네, 도달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지난주부터 펼쳐졌던 지루한 행보 국면이 자, 금주도 지속되고 있고요. 오히려 오늘 장에서는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가 하락은 했습니다만 장중에 다우존스 공업지수를 기준으로 10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가 50포인트대로 절반 가까이 낙폭을 줄이면서 끝났다는 그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아침 시초가 개파락한 이후 하락폭이 더욱더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로 다가오고 있는 옵션 만기일과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야, 이제 좀 쉬는 것이 아니라 본격 하락의 전조가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은 추세 자체가 이탈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오전장에서 현 시점에서 이 하락 시 추격 매도는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물론 지금의 장세를 많은 전문가들은 산무장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도주가 없고 수급이 불안하고 그리고 상승의 모멘텀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서 그럼 하락의 모멘텀은 있을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상승을 바라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지루한 장세가 2주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지금 주식을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현금을 절대 비중을 현금을 갖고 계시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장은 빠지지도 않는 장세다 하는 점입니다. 지금 종합지수가 1770선을 축으로 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한 11포인트, 12포인트 정도 현 시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10포인트 정도 하락한 거 가지고 불안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 투자가들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이 장을 이끌고 있는 이 메이저 세력들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자,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를 예를 든다면 장 초반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는 오히려 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 1위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미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도라든지 매수를 하지 않는 가운데 짙은 관망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네. 통상적으로 이러한 짙은 관망세는 변곡점에서 나타나는 징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이 자 상승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하락의 전조곡인지 아니면 추가 상승을 위한 마지막 흔들기 작업인지는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결론은 제가 이 방송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현재 국내 시장 만기를 앞둔 시점 그리고 FOMC 회의가 끝난 미국 시장 마감 시황 같이 한번 점검해 보면서 수급 동향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미국 시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예. 자, 다우존스 공업지수 일봉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이 다우존스 공업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예쁜 모습입니다. 네.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외우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예, 외우셔야 됩니다. 이 정도, 적어도 다우존스 공업지수하고 국내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의 종합지수 차트는 머릿속에 입력이 되셔야 됩니다. 굳이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보시다 보면 저절로 입력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미 저점을 높여가는 바닥 탈출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본 이후에 아래 꼬리를 계속 달아주면서 직전 고점대에서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도 호재는 없습니다. 네. 호재는 중국의 수출 경기 둔화 우려감,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에 대한 불안감, 이런 악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빠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1차 상승에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건 대기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그런 징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밑에 하단에 거래량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장도 거래가 물론 만족스러운 거래량은 아닙니다만 계속 증가되는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강하게 버텨주고 있다는 점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대기 매수세가 강하게 어느 정도 형성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의 모습으로만 본다면 이 패턴은 무슨 패턴이냐? 네, 아직은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안한 일본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일본 시장이 아침 시초가 1포인트 개파락한 이후에 하락폭을 더욱더 확대시키면서 현재는 한 2%대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 시장은 아직 상승 전환에 성공하지 못한 모습이다. 한번 많이 말씀드렸죠. 네. 여전히 침체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불황이 그렇죠?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본 시장도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다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재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는 통상적으로 사후 약방문식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 주가가 하락하면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하락하는 이유를 가지고 하락을 했다 이렇게 그렇죠. 사후에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네.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주가라는 것은 선행지표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히려 지금의 장에서도 호재성 재료가 없냐? 그것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물론 아직까지는 상승 전환 국면은 아닙니다만 이미 지난 7월 달부터 바닥을 다져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한다면 그렇죠? 오늘 장에서 하락한다 하더라도 내일 장에서는 일본 증시도 반등의 가능성이 충분히 내포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네. 패턴을 통상적으로 하반경직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패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니케이 지수의 하락이 국내 시장의 하락 반전으로 아직은
그 친구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이제 중국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아직 시작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잠시 후 한 10시가 넘어야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중국 증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은 상해 종합지수거든요. 네. 자, 상해 종합지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국 증시 강력한 지지선 이나인입니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 패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500포인트대까지 진입을 했죠. 어제 2,600포인트가 장막밤 무렵에 하락을 하면서 중국 증시는 아직까지는 자본시장이 개방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죠. 정부보다는 당의 입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어떤 순간적인 급등락의 가능성이 굉장히 큰 시장 자율균형이 아직은 그렇죠? 이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보다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근데 추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중국 증시는 이제 지지선대에 근접한 1차 상승의 기간 조정을 받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동남아 증시, 일본과 중국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의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 추세 이탈. 이제 본격적인 하락입니다. 중국 시장으로 본다면 지난 4월 중순부터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패턴의 조짐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런 패턴으로 가려면은 뭔가 하락 반전의 강력한 신호가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반대로 하락 모멘텀도 아직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경기 상황이라든지 수급 상황이 호전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1차 상승 이후에 이 정도 횡보국면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오히려 역으로 더 굉장히 강한 장의 모습도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전형적으로 강세론자는 아닙니다. 네. 시장에 순응하는, 그대로 대응하는 그런 추세 매매를 많이 추구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예. 국내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장에서 시초가를 돌파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은 코스피 시장인데요. 오늘 시초가가 1775포인트입니다. 네. 1775포인트로 양봉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오히려 내일 옵션 만기가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초가를 돌파할 기미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장 초반부터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 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한 650억,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 340억 정도 매도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장초반 삼성전자를 매도해서 매수로 조금 전에 전환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일방적인 매도세는 나타나기는 다소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 규모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믿었던 연기금마저 장초반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 매도 규모도 30억 원대에 불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뒤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내일이 옵션 만기입니다. 통상적으로 자, 트리플 리칭데이, 쿼드러플 리칭데이는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만기가 되는 것은 3회 배수의 달 3, 6, 9, 12 이 3회 배수의 달 두 번째 목요일 날은 이 쿼드러플 리칭데이이기 때문에 그쵸.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나머지 달은 이번 8월달, 이번 9월달도, 이번 10월달도 마찬가지죠. 옵션만 만기가 되는 이번 8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8월달도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아니라 옵션만 만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뭐가 나타나냐? 옵션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시장의 메이저급들이 수익을 보는 것은 뭐냐? 변동성이 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옵션 프리미엄을 먹기 위해서 이들은 이제 매도를 위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옵션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이해하기 다소 힘들 수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그겁니다. 옵션 만기를 전후로 해서는 이들은 장중에 변동성을 보이지만 결과 종가상으로는 그들이 원하는 위치로 고정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이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과 내일장에서는 저는 장중의 변동성은 있지만 종가상으로는 큰 변동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기관과 외국인이 옵션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더라도 그것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자 이미 제가 이 시를 통해서 국내 주식시장이 1770포인트 라인
1700 정확하게 71포인트라고 그랬는데 네. 오늘 시초가를 돌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1771포인트만 지지해준다면 오히려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 전략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은 지켜보시다가 1771포인트가 어느 정도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다면 오히려 저는 매수 전략을 펼치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본다면 다시 이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국내 시장의 모습 다소 투자자분들이 2주 연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흔들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일반 투자자분들이 매수한 가격에서 한 10%라든지 그 이상 손실을 하셨다면 네. 지금장에서 불안해하지 않을 겁니다. 왜 불안하냐? 이미 매수한 종목이 조금 수익이 났다든가 아니면 수익 났다가 본전 근처에 왔다든가 아니면 한 1%나 2%대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왜? 매도할 수 있는 그 유혹을 느끼는 그런 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매도의 유혹을 느끼는 장에서는 절대 상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그죠? 추세는 아직 국내 시장도 추세의 이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모습이다. 여전히 기존은 상승 트렌드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1800포인트 돌파를 위한 눌림고의 과정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력들이 물량을 조금 뺏으려고 할 때 쉽게 그 흔들림에 동참을 하지 말자. 아직 1770이 깨지기 전까지 매수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제 확정된 수급을 갖고 수급 특징지를 한번 순위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연속해서 사주긴 했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았고 무엇보다 외국인들은 어제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팔았고 기관에서는 현대차를 그 이상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팔았더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자 외국인 투자들 어제는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는데 오늘은 또 매수로 전환되고 네.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외국인 투자가들도 일정 부분의 비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의 성향이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근데 어제 대량으로 팔았다가 오늘 다시 사고 있다는 것은 뭔가 흑막, 내막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연 그 내막이 상승을 의미하는지 하락을 의미하는지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쯤에는 그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시죠?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꼭 그 장단에 춤을 추지 않고 그 장단만을 즐길 줄 아는 여유를 여러분 가질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꼭 춤을 춰야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죠? 춤을 안 추고 그들이 치는 장단 가락에 맞춰서 흥겹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즐기는 것도 주식 투자의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기관과 외국인 전일장에서 어떤 매매 패턴의 모습을 보였는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전일장에서 LG 디스플레이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그리고 LG화학, 현대모비스, NHN, 한국전력, 대한민국 대표 주식을 매수했는데 옆에 규모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230억, 220억, 140억, 130억, 110억. 예, 규모가 지난주와 금주 초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쉬고 있다는 거죠. 1차 상승 후에 이들 패턴이 매도하지 않고 쉬고 있다는 의미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부연 설명드리지만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 포스코,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삼성물산, 두산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국내 기관 투자가 낙폭이 심화되자 낙폭 과대를 중심으로 해서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매매 패턴의 모습을 보면은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전일장에서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매수했죠. 하나투어, 서울반도체, 인포피아, 크루셀텍을 매수했는데 옆에 네. 규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전히 입질 배팅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도 태용, 성광밴드, OCRE 머티리얼즈, SM, 차바이오엔을 매수했는데 매일매일 매수 규모가 한두 종목씩 많이 바뀝니다. 네. 역시 종목별로 접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하셨던 종목 바로 하나투어하고 SK네트워크스였는데 말이죠. 일단 네. 지금 오늘 아침의 흐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에 대한 간단하게 언급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좋습니다. 예, 오늘 예, 새로운 종목도 얘기를 좀 함께 들려주시죠. 자, 지난 월요일장에서 언급해드렸던 SK네트워크스와 하나투어 여전히 기조가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 탈출 신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제 장에서 좀 하락폭이 깊었습니다만 역시 낙폭 과대심하다. 마이너스에서는 분할 매수 전략이 편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종합지수가 10포인트 이상 하락하고 있는 장에서 네트워크스는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지수가 하방적 객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화면에 보여주고 있네요. 네. 특히 좀 편안하게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시세의 흐름에 이렇게 민첩하게 대칭하기 어려우시는 분이라면 네트워크스 같은 종목 하락시 분할 매수 전략 제가 권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하나투어는 여전히 좋습니다. 오늘도 하나투어가 제가 매수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예. 그것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투어의 경우도 자, 오늘도 제가 오늘과 내일장에서 매수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투어가 들어가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하나투어의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하나투어의 모습을 보면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1차 상승의 눌림목의 과정입니다. 54,000원대가 워낙 강력한 지지선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55,000원을 전환시키면서 매수 전략이 가능하다는 말씀 이미 드렸죠. 네. 그래서 오늘 54,000원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본다면 충분한 매수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재료는 지난 월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국내 대표 여행사고요. 특히 우량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고 원화 강세와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종목으로 한 종목 선정해 드린다면 네. 삼성중공업입니다. 아. 자, 최근 같은 약세장 속에서도 예. 가장 두드러진 테마를 꼽으라면 조선업종을 안 입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도 현대중공업 낙폭이 심화되는 대표 대형 시가총액 상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1,000원대를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고 현대미포조선 플러스 1,500원, 한진중공업 플러스 50원, 삼성중공업도 현재 플러스 꼴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계열의 선박 제조, 해양플랜트 제조업체죠. 특히 이 삼성중공업은요, 같은 선박을 만드는 것이 고부가 가치 선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적 호전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김강의 외국인 같은 대량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편입할 만한 종목이 상대적으로 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매력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가격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십니다만, 자, 계단식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도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따라서 삼성중공업부터 오늘 마이너스 종을 이용한 매수 전략, 특히 가격적으로 본다면 26,000원 이하권대에서 한번 매수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선주 중에서 삼성중공업 얘기를 하셨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투어 또 다시 한번 매수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재광 한맥투자증권 상무였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지수를 보니까요. 1769.99, 1770이 계속해서 하회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770을 오늘 유지하는가 안 하는가 정도가 관건이 될 정도로 지수는 점점점 1800에서는 조금 멀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반전이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이너스권 아주 소폭 보합세이긴 하지만 481포인트로 플러스로 쉽게 올라올 분위기가 또 아닌 듯도 싶습니다. 제 시각 수급 특징주 그리고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았는데요. 개별적인 풍성한 다른 종목들에 대한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 한번 불러볼까요? 윤 기자.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쪽이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예, 오늘 쌍용차가 르노 닛산그룹이 인수제안서 제출을 포기했다는 소식에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초 유력한 인수자로 거론됐던 르노 닛산 그룹이 전날 최종 인수제안서 마감 시간까지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쌍용차 매각은 영한모자와 인도 마힌드라, 루이아 그룹 등 세 곳으로 좁혀지게 됐습니다. 이 밖에 현대중공업이 조선업황 회복의 가장 큰 수혜주로 꼽히면서 전일에 이어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늘로 사흘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대중공업과 더불어서 OCI 그리고 한화케미칼까지 나란히 장중에 52주 신고가 써내는 것을 봐서 오늘은 태양광주도 전반적으로 강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조금 안타깝게도 지금 보합권까지 상승폭을 좀 많이 줄였는데요. 장중에 또 다시금 상승폭을 키울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FOMC가 나오고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오면 외국인들 사주고 그러면서 우리 증시도 갈 것이다 했었지만 그런 시나리오가 전혀 들어맞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증시 변동성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갑자기 우려가 커지는 그런 아침인데 말이죠. 경기 둔화 얘기도 다시금 불거져 나오는 상황에서 내일 또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고 옵션 만기까지 내일은 함께 겹쳐 있는 날입니다. 이 같은 변수들을 어떻게 보면 좋을런지 국내 주요 증권사 리포트 요약 부탁드리죠. 예,
FOMC, 금통위 등 국내외 이벤트가 이번 주에 잇따라 진행되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한양증권은 오늘 이번 주 FOMC, 금통위 등 주요 이벤트의 발표 결과에 따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변동성을 이용해 저가 매수에 나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특히 최근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외국인과 연기금이 꾸준히 거래하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도 국내 주식시장이 이번 주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그러나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외국인 수급 건재에 따른 기대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면서 달러와 약세와 중국 관련 수혜주의 교집합인 에너지, 항공, 해운, 철강주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증권은 오늘과 내일의 경우 FOMC와 금통위, 옵션 만기, 중국 지표 발표 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방향성을 탐색하는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증권사는 당분간 제한적인 주가 흐름이 예상된다면서 지수보다는 수급과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에 단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변동성은 이래저래 커지겠지만 외국인과 연기금이 꾸준히 거래하는 외국인의 수급 건재에 따른 기대감이 있는 수급과 실적이 또한 교차하는 이런 쭉 멘트들을 봤을 때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없는 게 확실하군요.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주요 증권사 리포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깐 관심 종목 체크 시간을 갖고 종목 상담의 이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맥이라는 코너에 함께해 주셨던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께서 언급한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들고 오신 뉴스는요. IT 자동차 상승 탄력 저하, 새 주도주 관심 이런 뉴스를 갖고 출발하셨는데요. 이 새 주도주란 그럼 어느 쪽이냐? 화학과 오늘 아침에도 강세를 띠고 있는 조선이었습니다. 먼저 화학 쪽에서는 대장주로서 SK에너지를 꼽아오셨는데요. SK에너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오늘과 어제는 좀 다르지만 원화가 강세를 띠고 유가가 뛰면 거기에 따른 정제 마진이 끌어올려지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아주 대표 종목이라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3, 4분기 실적으로 연결이 되면 또한 주가에도 도움이 되겠죠.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듯 싶은데 조금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듯합니다. 일단 목표 가격을 15만 2천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14만 원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 그것만 돌파가 되면 위쪽의 매물은 거의 없다라면서 일봉과 주봉 모두 확인해 주셨었습니다. SK에너지 오늘 14만 원 돌파할 기미가 좀 보여지는 아침인지 주가 한번 보죠. 네, 현재 13만 3,500원, 아직까지 14만 원과는 조금 멀지만 매수 가격을 13만 원 정도로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오늘 일단 저가도 한 13만 2천 원 정도로 13만 원에 사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SK에너지 오늘 아침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손절 가격은 12만 5천 원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분위기로는 손절가는 조금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좋을 것도 같습니다. 문제는 살 수 있느냐, 산 다음에 14만 원 돌파를 한 다음 15만 2천 원까지 갈 수 있느냐가 될 것 같은데요. SK에너지 매수가도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함께 언급한 종목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IT 자동차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로 조선주를 또 꼽아오셨는데 조선주 중에서는 오늘 아침 52주 신고가를 낸 현대중공업을 오늘 개장 전에 미리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비조선 부분에 대한 그런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이 그런 현대중공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하겠는데요. 플란트 쪽도 계속해서 수주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폴리실리콘도 생산한다고 해서 얼마 전에 또 수주를 따낸 경력도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오늘 아침에는 또 보니까 아부다비 국부펀드 쪽에서 갖고 있는 이 오일뱅크 쪽의 지분을 인수한다는 것이 확정이 됐던 모양인데요. 이래저래 업황에 대한 기대감 또 좋은 재료들, 뉴스들까지 얹혀져서 52주 신고가를 나날이 경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상승한다면 종가 기준 3일 연속 상승하는 셈이 되는데 아침하고 분위기는 조금 달리 상승폭이 좀 많이 급격히 주는 모습이더라고요. 현재 혹시 하락 반전까지 됐을까요? 현대중공업, 현대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결국 아주 소폭이나마 지금 떨어지고 있네요. 현대중공업 28만 8천 원. 오늘 아침에는 29만 5천 원까지 갔었는데요, 말이죠. 위쪽으로 귓꼬리가 아주 쭉 달렸습니다. 현대중공업 예상 매수가로 28만 4천 원을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좀 오늘 내려왔다곤 하나 많이 기다려야 그 가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중공업 지금 들고 계시다면 목표가로 말이죠. 33만 원을 얘기를 하셨고요. 손절 가격으로 27만 원 얘기하셨습니다. 자, 많이 내려왔다곤 하나 쉽게 잡을 수 없는 현대중공업 그리고 SK에너지도 꾸준하게 가고 있는데 역시 불러주셨던 전문가의 예상 매입가는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훨씬 낮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부담을 조금 더 지더라도 지금쯤 매입을 해야 좋을지 현대중공업과 SK에너지 한번 추가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죠.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대중공업은 조금 아쉽게 되긴 했는데 어쨌거나 두 종목 모두 다 예상하셨던 매수가보다 훨씬 더 지금 높은 주가를 만들고 있어서 전화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수는 한 12포인트 이상 빠져 있는데요. 네. 일단 시장의 새로운 주도주라고 불리우고 있는 그 철강이나 화학, 기계 쪽은 선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IT 쪽이 상당히 나쁘게 좀 큰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현대중공업이나 SK에너지 지금 단가에서 접근하시기에는 아무래도 지수를 봐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모든 투자자들 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계신 생각일 거고요. 오히려 그 현대중공업 같이 마이너스가 났을 때에는 한 번쯤 따라가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내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예. 그리고 선물 그 옵션 만기 그 나올 물량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오늘 같은 날도 이 지수가 12포인트 빠지는데 사실 프로그램 매도는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 내일 옵션 만기일 한꺼번에 터져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따라서 오늘 이 고가매수 하는 것보다는 내일 저가매수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오늘 오후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다면, 목표가 근처에 간다면은 네. 오늘은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발자국을 물러나서 내일 매수하는 거 조절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현대중공업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SK에너지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SK에너지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세가 좀 강하게 밀려오는 모습인데요. 네. 오늘 이 가격에 따라잡는 것보다는 내일 만기일날 아무래도 가격 충격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 가격에 사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일 말씀하셨던 가격까지는 안 오는데 하락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알아서 판단해서 밑쯤에서 잡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매수가 만약 오늘 간다면은 네. 오늘 잡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내일 지금 시장의 강한 모습으로 봐서는 이 업종, 이 종목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움직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일 옵션 만기일날 지수가 하락하고 빠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매수가에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매수가를 좀 높여서 따라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참고로 SK에너지 우리 박종훈 과장님께서는 매수가 13만 원 얘기하셨었고 현대중공업은 매수가를 28만 4천 원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옵션 만기를 이용한 장중 조정을 활용한 매수 관점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훈 과장으로부터 SK에너지 그리고 현대중공업 추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였느냐 투자해우서 코너 전화를 받고 있는데요. 전화 주실 번호는 지금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02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누르셔야겠죠. 3153-2611번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아카데미에서 정양환 시삽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나와 주리라 기대를 한번 해보겠고요. 먼저 첫 번째 종목 상담 전화 한번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어떤 종목? 7월 1일 초에요. 네. 룸에서 11,500원에 샀는데요. 네. 지금 이랬네 어떻게 해야만 될지 갑갑하네요. 예.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언제쯤 사셨다고요? 7월 1일 7일 날요. 네, 7월 초에 루멘스 LED에 코스닥에 있는 종목을 11,500원에 사셨는데 지금 9,900원, 만 원이 오늘 아침 좀 깨졌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깨진 적이 있는데 또 어제 이렇게 해서 좀 올라오는 듯 싶다가 다시금 만 원이 깨졌습니다. 비중이 혹시 루멘스 많이 이 종목을 사셨나요? 40%입니다. 아, 예. 적지 않으시네요. 그죠? 예, LED 쪽이 지금 다 좋지가 못하다. 뭐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LED 쪽이 지금 좋지 못하다는 얘기 듣고 이미 그 정도의 정보는 알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쨌거나 11,500원에서 만 원도 지금 허우적대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수가까지도 시간이 꽤 걸릴 듯도 한데 우리 정영환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한번 여쭤보죠. 네, 그 루멘스는 최근에 9거일째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지금 많이 좀 줄었고요. 그리고 루멘스는 최근에 LED 관련주들이 대형주들이 빠지면서 조금 작은 종목들이 많이 빠지죠. 그거는 충분한 어떤 그 주가의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표상으로 보면은, 차트상으로 보면은, 지금 240일 이등평선가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위험하게 보이는데, 지금 자르기에는 조금 뭐한 것 같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한 9,000원까지 지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9,000원 네. 지지가 나온다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크게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흐름에서 보면은, 코스닥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약한 흐름이지만 앞으로 좀 괜찮을 것이다. 네. 충분한 조정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물론 뭐 추세는 이탈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닥권에 왔다라는 어떤 의미를 제가 담고 있고요. 그 얘기는요. 네. 그래서 9,000원까지 조정을 받는다면은 9,000원에서 다시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외국인들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한번 또 이 종목도 단기간에 또 반등하지 않을까. 이 종목이 또 단기간에 반등하면 조금 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기다리시면서 지금은 손실을 봤지만은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하시고 9,000원 이탈하면은 좀 비중 축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네. 1차적으로 목표가는 12,000원에서 13,000원 좀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길게 보시면은 15,000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9,000원 그리고 12,000, 3,000원 아랫단 윗단을 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LED 업황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대형주 쪽에 있는 LED 종목들이 확실히 좀 올라와야 이 종목도 움직이지 않을까요? 외국인들도 물론 수급도 같은 맥락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그런 맥락은 또 보셔도 되고요. 네. 그런데 그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폭하고 소형주들이 움직이는 폭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은 지수와 따라서 같이 좀 움직이죠. 네. 그렇지만은 또 작은 종목들은 지수와 관계없이 또 한 번씩 또 대형주들이 뜰 때는 한 번씩 대형주가 한 2, 3% 뜬다면은 이런 작은 종목들은 5, 6%씩 이렇게 뜨니까 네. 그런 점을 한번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루멘스 9,000원 정도에서는 반등 나올 것 같은데 혹여나 9,000원이 깨진다면은 그 정도에서는 비중을 조금 지금 40%나 갖고 있으신데 좀 축소해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매수가는 11,500원이신데요. 12,000원 그리고 13,000원까지도 위쪽으로 간다면은 그 정도 가격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얘기를 하시네요. 루멘스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가 아니면 다른 종목 상담을 더 원하시나요? 예. 오디텍 다음 이따 해주실래요? 오디텍이라는 종목도 갖고 계신가요? 네네. 네. 얼마에 사셨는데요? 16,400원요. 16,400원. 지금 혹시 텔레비전에 제가 나오고 있나요? 네네. 네. 혹시 그러면 그 텔레비전 전체를 끄지 마시고요. 그럼 저를 보실 수 없으시니까 오디오 그 소리 볼륨만 좀 줄여주시겠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예, 그래요. 오디텍 16,400원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한 15,000원대 정도. 역시 비슷한 섹터에 있는 종목을 두 개나 지금 사신 격이 됐는데 역시 비중이 혹시 많으신지 비중만 좀 여쭤보죠. 40%입니다. 네, 오디텍도 역시 비중은 40%. 그래요. 루멘스에 이어서 오디텍도 뭐 비슷한 사실은 패턴인 것 같은데, 예, 상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디텍은 LED 관련주죠. 예. LED 관련주인데, 제너 다이오드 칩이라는 어떤 그 보회로 어떤 그 칩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예. 국내에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의 흐름에서 보면은 주가는 그렇게 흐름은 시원치 않지만은 앞으로 다시 좀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 종목은 지금 현재 120일등 평균선을 이탈 안 하면서 조금 어떤 횡보 구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자,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흐름 괜찮습니다. 매수가 대비 그렇게 좀 빠졌는데 그래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만약에 빠진다면 14,000원 지지가 나오면 또 다시 반등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최근 흐름에서 보면은 14,300원대를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반등하고 오늘은 좀 시장 약세 흐름입니다. 그래서 약세 흐름 좀 감안하시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이틀 정도 매도를 했는데 개인들이 좀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 18,000원까지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고 만약에 손절을 생각하신다면 13,000원 정도에서는 손절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은 흐름은 약세지만은 앞으로 다음 주 이번 주 주말 좀 지나면은 조금 다시 반등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오디텍은 또 다른 LED주와는 달리 독점적인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얘기를 처음에 하셨었고요. 지금 5,250원인데 여기에서 한 1,000원가량 더 빠진 14,200원 정도에서는 아마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지지가 나올 것 같다라고 기술적으로 보아주셨습니다. 일단 18,000원까지 단기적으로 한번 보시죠. 지금 16,000원대 중반 정도에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아마 이 정도 14,000원대 중반에서는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고 위쪽으로는 매수가를 통과하고 16,500원을 지나 18,000원까지 오디텍이라는 종목에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군요. 루멘스, 오디텍 저희가 두 종목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LED를 두 종목 다 한 포트폴리오에 넣어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 상담을 끝냈고요. 계속해서 전화를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설악산에 동굴에 계시는 건 아니시죠? 예? 예, 깜짝 놀라시네. 그게 아니라요. 텔레비전의 그 오디오 볼륨, 소리 볼륨 그 버튼만요. 좀만 줄여주시면. 예, 지금 잘 들리는데요. 네. 그래요. 저희도 확실히 좀 소리를 줄여주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희한테 소리가 다시 들려와서요. 기술적으로 조금. 예,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폰이라 그런가 봐요. 네, 아니요. 지금은 깨끗하게 잘 들립니다. 예, 일단 조절해 주셔서. 괜찮으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코스닥 종목인데요. 네. 디지텍 시스템이라고. 네, 터치 스크린 관련주, 디스텍 시스템. 예, 얼마에 예. 사셨나요? 2만원요. 2만원. 2150원요. 그렇구나. 이걸 언제쯤 사셨을까요? 올 초에? 4월 한 하순경이에요. 네. 그래요. 2만원대 있다가 지금 15,000원도 안 되는데 거의 올 초부터 계속 빠졌거든요. 이 디스텍 시스템이요. 예. 중간에 손절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 종목 좀 안 되겠네라고 생각하셨던 시점이 혹여 있으셨나요? 손질을 해야지 하면서, 네. 혹시나 너무 많이 빠져서, 올라오겠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예, 그래요. 지금 혹시 손절을 하라고 하면은 손절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안 되죠. 예, 안 되죠. 그러니까요. 예,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러면 손절 쪽으로는 가능하면 일단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니까 그것도 참고사항이 아주 좋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디스텍 시스템 손절을 한번 어쨌거나 했었으면 했었는데 이미 그 가격을 넘어서서 많이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하지만 손절은 안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예. 네, 디텍 시스템은 터치 패널 전문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왜 이래 빠졌냐면은 최근 흐름에서 보면은, 최근이 아니고 사실은 종목이 많이 조금 어떤 하락의 트렌드를 접어들었을 때는 사실은 우리 그 시청자님들이나 우리 투자자님들이 좀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 하셔야 되는데, 그런 어떤 손절가 놓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왜 빠졌냐면은, 거의 외면이죠. 그리고 최근 흐름에서도 보면은, 기관들이 보면은 물량을 좀 많이 내놓고 있는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최근 흐름에서 보면은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확인이 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닥이. 최근에 14,150원에 바닥이 나왔는데요. 조금 오늘 어제 좀 강한 흐름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도 아직까지 지지가 나오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16,000원대를 넘어서야지만이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지지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참 많습니다. 이 종목은 17,000원, 18,000원 이런 여러 가지의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한 2만 원대가 이제 매수가가 되는데요. 2만 원대 매수가까지는 사실은 조금 좀 긴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단계별로 좀 보십시오. 그리고 18,000원대가 딱 걸립니다. 그래서 18,000원대에 올라와서 만약에 여기서 힘이 없다 싶으면은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는구나. 예. 좀 사실은 여기서는 조금 빠져나오자 이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절가 드린 건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18,000원대를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그리고 손절 안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14,150원 이탈하면은 또 하락 트렌드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디스텍 시스템 지금 2만 원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손절을 좀 생각해 봐야 될 라인은 18,000원 정도로 결국 보시는 것 같습니다. 16,000원을 일단 돌파를 해야 되겠고 그것도 조금은 버거울 수가 있는 16,000원 정도에서 정확하게 좀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 또한 있으면 18,000원 정도까지도 가겠다. 하지만 18,000원 정도에서는 글쎄 매물이 좀 만만치 않을 것이고 결국 그 정도에서 지지부진하다면 그 정도에서 이 종목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네, 조금 안타깝네요. 네, 터치 스크린 관련주 디스텍 시스템 저희가 손절 쪽으로 가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멘스부터 오디텍 지나 디스텍 시스템까지 오늘 종목 상담 3종목 해드렸습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 정양환 지사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주가 흐름 한번 끝으로 체크해드리죠. 1767포인트로 제가 본 오늘 지수 중에 가장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12포인트 낙폭까지 제 눈으로 확인을 했었는데 13포인트 거의 한 14포인트 정도 어제 종가 대비해서 빠져 있습니다. 오늘은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 마저도 모두 다 매도 우위로 돌아서 있고요. 프로그램도 크진 않은데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FOMC 추가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가운데 오히려 FOMC에서 경기 둔화 얘기를 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중국의 긴축 우려까지 고개를 들면서 중국장이 2,600포인트를 잃었다는 점이 오늘 시장을 이래저래 분위기를 더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1,767, 1,770도 종가 기준 일단은 힘겨워 보이는 상황에서 내일 금통위와 또한 옵션 만기를 맞습니다. 글쎄요. 장중 조정만 있을 뿐 종가는 비슷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장중 조정을 어떻게 잘 활용하시는지에 따라서 다음 주 초반 누가 웃는가가 결정이 나지 않을까요? 성공적인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국장이 열리면 중국 지표가 쏟아지니까요. 지표도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